안녕하세요. 개발자 테드입니다. 자, 오늘로써 이제 벌써 20번째, 20번째 방송입니다. 지난 방송, 지난주 화요일에 자바에 대해서 방송을 했었어요. 그 전주,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사실 PHP 가지고 이제 방송했을 때 뭔가 좀 아쉬운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방송에서 뭔가 좀 이렇게 개선을 해서 그래도 나름 자연스럽게 잘 맞췄는데 다시 보기 영상이 없어졌어요. 이제 물어보니까 아프리카 TV에 이제 서버 증설하면서 뭐 장애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 남기려고 이제 방송하는 건데 하여튼 지난주 영상은 사라졌습니다. 이번 주는 저장이 잘 돼야 될 텐데 네, 기대해 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네, 지금 소리 잘 나가고 있죠? 나가고 있죠? 네. 오늘은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어떤 언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제 파이썬을 할까 자바스크립트를 할까 지금 이제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 자바 방송이 날아갔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복구되는지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이제 아프리카 TV에. 근데 이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바 한 거 날렸으니까 이번 주에는 자바스크립트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예, 물론 농담이고요. 혹시나 좀 이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뭐 이제 이전에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말씀드렸었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자바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자바라는 언어가 있고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있는데, 이 둘은 일단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완전 남인 언어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설명하려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10회 때, 그러니까 10회 방송이 여기 지금 제가 링크도 이제 이 문서에 달아놨는데 여기 9월 4일이었죠. 지난 9월 4일에 자바스크립트 맛보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소개도 드렸었고 좀 약간의 코딩도 좀 했었습니다. 이게 HTML 문서 안에 자바스크립트 넣고 간단한 가위바위보 게임도 살짝 만들어 보고요. 그렇게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이제 좀 약하신 분들은 이게 잘 이제 이해가 좀 적으신 분들은 요 10회 때 방송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요 10회 때에 방송했던 이게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정도는 좀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그래도 10회 때 말씀드렸지만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웹 개발을 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뭐 브라우저에서 어디 따따따.naver.com처럼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 그 네이버의 웹 서버가 이제 HTML 문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그 HTML 문서를 브라우저가 해석해서 화면에 예쁘게 보여주는 건데, 지금 얘도 네이버 블로그인데, 얘도 이렇게 보면 여기서 네, 이렇게 해갖고 우측 클릭한 다음에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해보면 이렇게 실제로 이 브라우저가 받은 거는 이 문서예요. 이 문서인 거고, 이 안에 보면 뭐 온갖 게 다 있는데 이런 거 이제 마크업 랭귀지 이렇게 태그가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벌써 보이죠. 스크립트라고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요렇게 문서 안에 스크립트라는 태그 안에 들어간 요런 애들. 그리고 어떤 거는 아예 .js로 이렇게 파일로 따로 저장을 해놓고 이게 이제 불러서 쓰는 것도 있고요. 요런 애들이 이제 자바스크립트예요. 그래서 얘들은 실행 자체가 서버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고 일단 문서 안에 담고 가져와서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해주는 놈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네, 시삼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간단한 역사를 한번 알아보면 재밌겠다 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지금 2-1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제 웹이라는 게 이제 생겼죠. 웹이라는 게 이제 생기면서 처음에는 이제 HTML 문서, 그러니까는
어떤 문서를 저장해서 뭐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해야겠는데, 처음에 이제 컴퓨터가 나왔어요. 컴퓨터 안에 이제 어떤 문서를 저장해서 봐. 근데 그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를 볼 때는 사실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에 있는,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있는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컴퓨터가 실상 뭐 설사 있다 하더라도 내 컴퓨터에 있는 문서를 볼 수가 없었죠. 공유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뭐 그 사람이 직접 와서 보거나 문서를 저장해서 거기에 다시 그 가져가서 저장한 다음에 보거나 했어야 됐을 텐데, 이러다가 문서들을 서로 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컴퓨터끼리 막 서로 연결하고 막 해갖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이제 뭔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이제 문서들이 그럼 서로 어떻게 연결되게 만들지 해서 이제 이 HTML 문서,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여기서 하이퍼 텍스트라는 게 서로 막 그 텍스트를 하이퍼했다, 초월했다라는 뜻이잖아요. 문서가 서로 막 연결돼 있는 거예요. 네, 나다 윤호님 반갑습니다. 네, 코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문서들의 연결, 그게 인터넷의 이제 최초의 인터넷이에요.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서로 그냥 문서, 그때는 그냥 문서만 이게 어떤 내용 중심이었죠. 내용이 있고 그 내용 한 내용 안에다 다 때려 넣을 수가 없으니까 막 다른 문서 연결해 갖고 링크 눌러 갖고 다른 문서 이어가서 또 다른 문서도 보고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그런 문서들이 다 보이던 환경은 결국은 브라우저였죠. 이 브라우저라는 게 이제 이 문서를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애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브라우저라는 것도 그래서 이제 만드는 회사들이 막 몇몇 있었을 텐데, 이 브라우저 만들던 회사 중에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즈, 요게 이제 우리 그 웹에서는 뭔가 참 많은 일을 한 회사인데 지금은 사실 뭐 망했죠. 망했다기보다 하여튼 인수되고 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아무튼 근데 그때는 잘 나갔을 텐데, 브라우저 만들던 이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즈라는 회사에서 이 HTML 문서에다가 뭔가 이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래서 이 라이브 스크립트라는 거를 개발을 한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생명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문서만 생각하면 HTML은 제가 계속 그 강조하는 게 문서예요. 그냥 문서. 이거는 사실 프로그램이라고 하기가 좀 뭐해요. 그냥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책 있잖아요. 책에 그냥 글 써놓은 것처럼 어떤 내용을 이렇게 이제 담아 놓은 거죠. 이 문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변하지 않아요. 얘는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문서가. 그래서 이제 딱 하나 이렇게 이제 뭔가 변한다는 거, 어떤 링크 달아놓고 그 링크를 누르면 어디 다른 문서로 이동한다, 뭐 그 정도만 있을 뿐이지 그냥 얘가 생긴 게 변하질 않아.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 옆에 책이 뭐 이런 어떤 책처럼, 책도 이렇게 보면 여기 써 있는 글씨 안에 그냥 이거 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누른다 그래갖고 무슨 뭐 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죠. 그런 것처럼 변하지 않는 거였는데, 이 지금 온라인에서는 생각을 해보니까 뭐 안 될 게 없는 거죠. 만들기만 하면 사실 뭐 좀 뭐 눌렀을 때 뭐 글자가 크게 되거나 작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눌렀을 때 어떤 글자 대신에 다른 글자가 보여진다거나, 뭐 아니면 뭐 이미지가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탭처럼 돼가지고 이게 이 탭 눌렀을 때 저 탭 눌렀을 때 거기 안에 영역만 막 바뀐다던가, 뭐 이런 거가 이제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뭔가 생명을 불어넣어. 이게 뭐 사실 화면이 뭔가 이렇게 막 화려하게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어떤 건 뭐 애니메이션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이렇게 사각형 같은 게 막 움직일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나올 때 막 이렇게 샥 하면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얘네가 처음에 이 라이브 스크립트, 이게 맨 처음엔 모카라는 이름이었는데 개발하는 중에 그 이름을 바꿨어요. 개발하는 중에 그걸 이제 라이브 스크립트라고 이제 바꿨대요. 근데 이거는 어디도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냥 딱 이거 보고 느꼈던 거는, 아, 얘들이 이 라이브라는 게 뭔가 제가 이게 지금 의미 부여한 것처럼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름을 지은 게 아닌가, 저 혼자 추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라이브 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발표할 때는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서 이제 발표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브라우저 만들던 그 회사에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브라우저 만드는 회사가 이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즈만 있었던 게 아니죠. 이제 막 여러 애들이 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표현을 브라우저 춘추전국 시대라고 했는데,
몇몇 브라우저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서로 막 이겨보겠다고 막 자기 뭐 잡아보려고 그러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MS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거를 뭐 진짜 좀 약간 이런저런 꼼수 및 뭐 요즘 보면 이렇게 좀 욕먹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밀어서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이제 윈도우즈라는 OS 그러니까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거를 띄우면서 거기다가 이제 끼워 팔았죠. 네, 그러면서 막 하여튼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한번 대권을 잡아요. 딱 잡는 거죠. 90년대 후반 이때 이제 대권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구글의 이제 크롬이 이제 나오고 경쟁자로 이렇게 있다가 요즘은 이제 요 브라우저 점유율은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아마 크롬이 먹었죠 아마. 아무튼 예, 이렇게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그 좀 이렇게 통일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도 이제 표준화되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냐면 사실 브라우저에서 이 지금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의 어떤 특성을 정확히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처음에 이 개발자가 아니신 경우라면 개발자들도 심지어 처음에 요 지금 그 웹 개발 처음 시작하는 개발자들은 요거 되게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얘가 어떤 놈이 해석을 해갖고 어디서 실행되는 놈이지? 요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갖고 뭐 PHP 뭐 웹 개발하는 언어다라고 했는데 지지난주에 얘기했었죠. 근데 얘도 어차피 웹서버에서 HTML을 만들 때 쓰는 놈인 거예요. PHP는. 자바스크립트는 반대로 뭐냐면 서버에서 하여튼 HTML 만들 때 그 HTML 문서 안에 자바스크립트도 그냥 그 문서의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아까 제가 여기서 우클릭 해갖고 페이지 소스 보기 했을 때 여기 막 나왔죠? 여기에 보면 여기 스크립트 해가지고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런 애들. 이거는 서버에서는 실행이 안 돼요. 서버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버에서는 그냥 HTML의 일부로 그냥 문서처럼 생각하고 만들어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브라우저가 그 HTML 문서를 받아서 이렇게 화면에 보여줄 때 그 스크립트 태그 안에 들어간 건 얘는 자바스크립트구나 라고 알고 그걸 이제 자바스크립트로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결국 이 브라우저 지금 저는 이 크롬을 띄워놨는데 이 크롬이라는 브라우저가 이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돌아가는 환경인 거죠.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에.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라우저 춘추전국 시대에는 이 브라우저, 저 브라우저, 네, 파프리카님, 네, 별풍선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이제 별풍선도 막 주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쨌든 이제 브라우저들이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결국 브라우저가 그 자바스크립트 해석하는 그 도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자기들이 이겨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서로 이렇게 막 뭔가 통일해서 만들자 어떤 이 표준이라는 거를 좀 제대로 못 정하고 지났던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브라우저 춘추전국 시대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MS가 한번 잡고 구글의 크롬이 또 잡고 이런 식으로 뭔가 왕권이 딱 잡히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이 표준화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회사들이 힘쓰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웹이라는 게 이제 진화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 방송 중에 보면 기술 트렌드, 15회 때 방송 기술 트렌드 알고 가기 해갖고 이제 여기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 했었어요. 근데 요때 얘기했던 게 이제 웹이 뭐 2.0이네, 3.0이네, 4.0이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웹에다가 버전 번호를 붙이는데 이게 뭐냐면 웹이 점점 뭔가 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웹 하면 HTML 문서가 서로 연결된 거 뭐 이거였더라면 이제 점점 그 웹이라는 게 진화를 해서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화면 안에서 보면 막 뭐 되게 현란하죠. 막 네이버만 딱 들어가 봐도 자 한번 뭐 네이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면요. 여기 뭐 보면 뭐 난리 나죠. 막 동영상 있죠. 뭐 여기다 보면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있고요. 막 마우스 대면 막 커지고요. 막
여기 또 뭐예요? 이거 뭐, 실수, 급상승 검색어 마우스 올리니까 막 뭐 나오고요. 아, 여기 지금 가렸구나, 또. 네, 아무튼.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정해진 영역 안에서 막 뭐가 바뀌죠. 이것처럼, 네. 뭔가 이제 웹이라는 게 되게 좀 화려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 AJAX라는 기술들도 이제 있는데, 요거는 뭐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문서를 띄워놓고, 문서가 이제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사용자가 이렇게 어떤 액션을 하거나 했을 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백그라운드에서 뭔가 이렇게 내용이나 이런 거를 서버에서 요청해갖고 받아온 다음에, 문서를 뭔가 이렇게 딱, 뭔가 이게 페이지 전환이 아니라, 그 딱 어떤 부분만 탁 바꾸고 막 애니메이션 시키면서 막 내용이 들어오고 뭐 이런 어떤 현란한 기술들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웹페이지들을 더 현란하게 만들 수 있게 이제 뭔가 이렇게 기술들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기술들이 딱 오픈되니까 야, 이런 기술들 쓸 수 있어요 라고 딱 오픈되니까 이제 막 온갖 개발자들이 이제 온갖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들 막 만들어 갖고 오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매력발산 키우님. 네, 매력발산 키우님. 어려워요. 매력발산 키우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네. 그래서 이 이제 네. 어디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웹이 이렇게 진화하면서 프레임워크하고 라이브러리들 뭐 이렇게 막 생겨난 거예요. 갖다 쓸 수 있는 게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좋은 서비스들 나오고요. 그러다 보면 또 그런 개발자들이 또 뭔가 만들어 갖고 또 오픈하고요. 이 선순환이 막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뭔가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이제 어디 뭐 페북이나 이런 데다 이제 공유하면서 오늘 방송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자바스크립트를 서자 출신이라고 표현을 했더니 그 아는 개발자 형님이 이거 되게 적절하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도 딱 그냥 자바스크립트 하면서 서자 출신이란 말이 딱 떠올라요. 그게 이제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설명을 할 건데, 뭐냐면 아무튼 보통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게 이제 뭐 범용으로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는 그 뭐 예를 들어 냉장고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뭐 짤 때도 쓰일 수 있고요. 지금 웹 서비스 개발할 때도 쓰일 수 있고요. 뭐 뭔가 이렇게 여러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애들이라고 한다면 이 지금 자바스크립트는 어쨌거나 HTML이라는 문서 안에 들어가는 애였고요. 실행되는 환경이 딴 데서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브라우저 안에서 이 문서 안에서 해석될 때 그냥 짜투리로 올라가는 이게 진짜 딱 옵셔널한 애였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름에도 사실 그게 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정리할 때 뭐 써놨나요? 그 말은 여기다가 어디다 안 해놨었구나. 자바스크립트가 사실 자바스크립트하고 자바라는 언어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좀 개인적인 의견이라 아닐 수도 있는데 거의 뭐 정황상 그래요. 제 생각에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애가 자바라는 그 글자를 스크립트 앞에 이렇게 붙인 이유가 처음에는 라이브 스크립트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바스크립트로 바꾼 이유가 그 바꾸던 시점에서의 그 상황을 보면 그때 자바가 엄청 핫했어요. 그리고 이제 썬이라는 회사하고 뭔가 이렇게 관계가 있었고요.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랑 뭔가 관계가 있었어요. 아무튼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리고 자바는 이미 이제 스타 반열에 올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문법이 얘도 이제 약간 C 계열이거든요. 이제 보면 좀 이따가 소스 코드도 이제 잠깐 뭐 코딩도 잠깐 해볼 건데 그 C 계열인데 자바도 마찬가지로 C 계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어떤 블록 같은 거 잡을 때 중괄호 열고 닫고 하고 뭐 문장을 끝낼 때 뒤에 세미콜론 붙이고 어쩌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이게 문법적인 요소가 이제 뭐 당연히 C의 계열이긴 하도 그때 당시 스타는 자바였고 자바랑 어떻게 보면 자바도 C 계열이니까 좀 비슷했던 거죠. 전혀 상관은 없는데 비슷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마케팅 차원에서 자바스크립트라고 붙인 거죠. 이 자바는 스타가 됐으니까 자바스크립트 하면 뭔가 비슷한 놈인가? 하면서 막 좋은 건가 보네 하면서 이제 뭔가 이런 어떤 마케팅적 요소를 노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자 이제 다시 제가 얘를 서자라고 표현했어요. 확 오지 않나요 이게? 그게 서자지 뭐 그죠?
그렇게 이제 서자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시를 당했죠, 처음에. 자바스크립트만 뭔가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을 뭐 개발자로 칠까 말까 뭐 이런 말들도 아마 있었을 거고요. 지금은 당연히 이제 자바스크립트만 하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랬었는데 이제는 뭔가 이 다른 언어들하고 진짜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제 언어가 된 거죠. 요때부터. 이 웹 2.0 시대가 되면서부터. 그러다가 얘가 한 번 점프를 더 합니다. 이제 한 번 점프를 더 하는데 구글의 이제 브라우저는 이 크롬이라는 애에 이제 V8 엔진이라는 게 있는데 브라우저 안에 이 V8 엔진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해석기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건 결국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뭔가 이렇게 문서를 짜면 그러니까 프로그램인 거죠. 그 프로그램을 짜면 그거를 해석해서 실행시켜줄 애가 있어야 되죠. 그 이제 크롬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자바스크립트만 해석해주는 엔진으로 V8 엔진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였죠. 근데 이게 오픈 소스였어요. 오픈 소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나가 이제 이 V8 엔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까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을 거고 그중 누군가가 그랬겠죠. 야 이거 그 어차피 해석기가 지금 브라우저에 있으니까 그냥 브라우저에서만 실행되는 거지. 그냥 그 해석기 컴퓨터에 설치하고 쓰면 컴퓨터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딱 요 생각을 누군가 한 거죠. 그렇게 해갖고 원래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애였어요. 근데 얘를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도 뭔가 실행될 수 있는 존재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탄생한 게 Node.js라는 애예요. 그래서 이 Node.js라는 놈은 뭐 이제 웹 개발 및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가장 대표적인 거 그냥 이제 웹 개발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PHP나 자바나 이런 걸로 이제 웹 서비스 개발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웹 서비스 개발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 웹 서버라는 그 서버에서 뭔가 요청이 들어오면 그에 해당하는 어떤 HTML 문서, 데이터 같은 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 HTML 문서를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서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리턴해 주는 거. 요거예요. 근데 요거를 자바스크립트가 이전까지는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요 누군가 이 V8 엔진을 잘 써다가 개조해가지고 이제 Node.js라는 걸 만들면서 이제는 이게 이제 서버 사이드 플랫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는 자바스크립트로 웹 개발까지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제 PHP 가지고 이제 뭐 웹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서버 쪽에서 실행되는 부분은 PHP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막 작성을 해야 되고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어떤 또 이 지금 이 디테일한 요소들 버튼 눌렀을 때 뭐 어떻게 되고 뭐 애니메이션 주고 뭐 어쩌고 이런 거는 자바스크립트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어 두 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그런 걸 단점이라고 생각도 안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게 Node.js에서 딱 생기니까 그냥 앞이나 뒤나 막 이렇게 이제 서버에서나 그 브라우저에서나 그냥 다 자바스크립트 갖고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만 또 이제 뭐가 대박이냐면 웹 2.0 시대 되면서 제가 이 온갖 프레임워크하고 라이브러리들이 막 뭐 이렇게 이제 생겼다 그랬잖아요. 얘들의 상당수를 서버 사이드에서도 막 쓸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사실 지금 이제 프로그래밍 쪽에 이해가 조금 있으셔야 이게 이제 좀 더 이해가 뭔가 이렇게 좀 알아들으실 텐데 아무튼 요게 지금 서버 사이드하고 클라이언트 사이드하고 다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게 상당히 매력적인 거죠. 자, 여기다 이렇게 써놨었죠. 브라우저 안에서만 동작하는 애였는데 그래서 이걸 클라이언트 사이드라고 표현하죠. 자바스크립트가. 이제는 PHP나 자바나 파이썬이나 이런 애들로 웹서버 개발하듯이 자바스크립트로도 이제 할 수 있어서 이게 서버 사이드까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된 거예요. 자바스크립트가. 아, 네, 시사님. 네, 와, 그렇군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죠. 클라이언트 사이드와 서버 사이드를 좀 더 설명하자. 그러니까 뭐 그림으로 잠깐 뭐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브라우저고요.
이게 웹서버면 이게 이제 브라우저 클라이언트라고 보면 우리가 주소창에다 뭘 뚜루룩 쓰고 이제 요청을 딱 보내면은 얘가 HTML 문서를 이것도 자꾸 쓰다 보니까 느네요. 이 마우스가 글씨 쓰는 거. HTML 문서를 보내주면 얘가 이제 HTML 문서를 이거 만드는 게 이제 이 서버고 받아갖고 여기 보여주는 게 이제 이 브라우저고. 네. 그러한데 이렇게 해서 이제 받은 HTML 문서, 그 문서 안에 이제 스크립트 태그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자바스크립트였던 거고, 그놈이 뭔가 실행되는 환경은 여기인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웹서버에서 HTML 문서를 만들어낼 때 막 PHP나 뭐 이런 거 좀 꺽쇠 PHP 넣고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반복문 돌리고 어쩌고 해갖고 HTML 문서 만든다고 했었었죠. 그래갖고 이렇게 여기 지금 서버에서 실행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버 사이드 요렇게 구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볼발님 13딸이 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사실 이게 이제 되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게,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초급 개발자 시절이긴 했는데 이제 동료 초급 개발자가 이제 같이 뭐 이렇게 이제 다른 뭐 일을 하다가 물어본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 DB 어떻게 연결하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PHP, 지난주에 제가 이제 PHP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PHP가 이제 웹 개발할 때 편하게 하려고 이게 이제 어떤 이렇게 문서라 그러면 어떤 문서 안에 막 PHP 구문하고 HTML 영역하고 이렇게 막 섞여 있다 그랬잖아요. 섞여 있고 요 안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도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섞여 있는 건데, 이 어떤 한 문서 안에, 한 코드 안에 막 이렇게 이제 PHP하고 HTML하고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HP는 서버 사이드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HTML 문서를 이제 완성시킬 때, 만들어 나갈 때 서버에서 이제 여기가 실행되는 부분인데, 이때 얘가 하는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어떤 동적인 문서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제가 어딘가 화면에 들어가면 뭐 김태훈님 안녕하세요가 나와야 되고, 다른 사람이 누가 들어가면 뭐 홍길동님 안녕하세요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똑같은 주소로 들어갔어도 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HTML을 보여지는 영역이 막 다르잖아요. 그 다르다는 얘기는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내 이름을 어딘가에서 갖고 오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따로 저장된 곳에서 그 데이터를 갖고 와서 안에 이렇게 HTML 문서 안에 채워 넣어야 되는 건데, 요때 요 DB에다가 뭔가 내용을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뭐 채워 넣는 거죠. 그래갖고 무슨 어떤 게시판이다. 그러면 1페이지 볼 때, 2페이지 볼 때 어쩌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리스트가 막 달라지잖아요. 그럼 1페이지 때는 1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들 막 갖고 와갖고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내야 될 거고, HTML 문서에. 2페이지는 또 그 2페이지 거 갖고 와서 만들어내고 해야 될 거고. 그래서 결국 만들어진 결과물은 그냥 HTML 문서일 텐데, 그 내용들은 계속 다르겠죠? 근데, 요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데, 어떤가요? 근데 여기에 이제 스크립트 문도 이렇게 보면, PHP도 프로그래밍 언어고, 자바스크립트 부분도 프로그래밍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헷갈린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스크립트 쪽에서 뭔가 이렇게 하다가 그럼 요 스크립트에서는 요게 DB 어떻게 연결해? 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DB는 요것도 이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데이터베이스 쪽 따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보안이 중요한 애다 보니까 아무한테서나 요청 막 받고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웹서버는 정해져 있으니까, 뭐 네이버는 네이버 웹서버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걔만 들어올 수 있어요. 걔 요청만. 그러면 서버 사이드는 서버에서 실행되는 거니까 그때 딱 요청하면은 이제 그 서버가 요청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아. 하지만 요 HTML 문서가 나가고 나서는 그거는 각 그 개인들이잖아요. 뭐 여러분들의 핸드폰일 수도 있고 컴퓨터
아, 얘는 왜 자꾸 뜨나요? 컴퓨터 뭐 이렇게 각각 개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한테서는 뭔가 이 DB는 그 접속을 허용하지 않아. 스크립트에서 뭔가 DB에 접속하는 일은 그냥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둘 다 프로그래밍 언어니까 이 PHP랑 스크립트 부분이랑 헷갈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도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냐, 서버 사이드냐, 뭐 이런 게 이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자, 그렇게 됐고, 이제 요때부터 이제 뭐, 적어도 이제 웹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는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대세가 됐죠. 대세가. 그리고 현재는 깃허브에서 이제 가장 많은, 깃허브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 개발자들이 소스코드 막 공유하고 오픈소스 막 공유하고 막 하는 그런 곳인데, 가장 유명한 곳인데, 깃허브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사실 무슨 뭐 프로그래밍 언어의 뭐 순위 뭐 이런 거를 막 보면 막 제각각이에요. 뭐 기준에 따라서 뭐 이게 제각각이긴 해도 이제 가장 인지도 있는 곳에서는 뭐 이제 뭐 자바가 1등이든가 뭐 하여튼 그리고 C, 뭐 이런 순서로 가고 하는데 그게 사실 이제 기준이 뭐 이런저런 기준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가장 많이 코딩을 해서 가장 많이 뭐 이렇게 이제 그 소스를 공유하고 뭐 이런 걸로 치면 자바스크립트가 1등인 거죠. 그리고 이제 웹 서비스, 적어도 또 웹 서비스 개발로 또 더 한정을 하면 뭐 거의 뭐 압도적으로 1등이고요. 그렇게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그렇게 스타가 된 거죠. 네. 어렵게 태어나서 스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또 방송을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10회 때도 했었지만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뭔가 이제 또 코딩하는 거를 살짝 보여드리려고 어떤 코딩하는 거 자체를 제가 뭐 어디 무슨 강좌하듯이 그렇게는 너무 어려워요. 이제 그 또 할 것도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대강의 내용만 뭔가 이렇게 감만 좀 잡으실 수 있게 그 보여드리는 거. 제가 그래서 지난 방송 때 뭐 PHP도 그랬고, 자바도 그랬고, 이번 자바스크립트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딩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환경, 뭔가 이렇게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가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은 어떻게 구축을 할 수 있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컴퓨터에 브라우저만 깔려 있다면, 근데 사실 컴퓨터 사면 웬만하면 다 깔려 있어요. 이게 이제 일단 컴퓨터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런 이제 운영체제죠. 이 운영체제, OS라고 하는 거. 이 윈도우즈든 맥이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맥 OS, 윈도우즈, 맥 OS, 뭐 리눅스 뭐 이런 거. 이런 게 깔려 있다면 기본적으로 일단 브라우저는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컴퓨터에 그거 안 깔고 이제 파는 경우는 없죠, 거의. 그렇게까지만 돼 있으면, 그러니까 컴퓨터만 사면 일단 클라이언트 사이드,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자바스크립트는 뭐 환경 설정 다른 게 이제 전혀 필요가 없죠. 그냥 막바로 그냥 메모장에다가 HTML 문서 작성해갖고 막 더블 클릭해서 띄워보면 바로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돼요. 로컬에 있는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HTML 해석기니까 브라우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도 막 테스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테스트를 지난 10회 때 방송에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좀 한번 봐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 뭐 어떻게 이제 하는지 해보려고 그러면 이제 노드.js를 설치해서 해보면 되는데 이 노드.js로 개발을 하려면 일단 이 노드.js 아까 전에 V8 엔진 기반으로 되어 있는 그런 해석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하고 뭐 이런 거 일단 그런 해석기 비롯한 거 하고 그다음에 npm이라는 게 있어요. 이 노드 패키지 매니저라는 건데 그러니까 딱 이름에서 나오죠. 이제 노드라는 거 쓰려고 할 때 패키지들, 뭔가 이 라이브러리들이나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놓은 거, 이런 거를 매니저, 이렇게 이제 뭐 관리하는 애. 요 npm이라는 걸 설치를 하는 거죠. 근데 요게 사실 이제 뭐 더 자세히는 제가 이제 얘기하면 또 시간이 너무 가니까 구글링 해보시면 잘 나와요. 뭐 노드.js로 개발하기 혹은 노드.js 설치하기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제 노드.js 그 어떤 코어하고 이 npm이 설치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더불어서 뭔가 이 라이브러리들,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들 이제 싹 다 이제 설치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저는 지금 맥 환경인데 맥에서도 이렇게 이제 터미널 띄울 수가 있고 윈도우즈에서는 어떻게 하더라? 제가 하도 이제 맥만 쓴 지가 오래돼갖고 아무튼 그거는 이제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나다윤호님, 여유가 되시면 자바스크립트 공부의 효율적인 방법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저는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사람 성향 차이도 있고 뭐 한데, 저는 사실 이런 게 이제 질문해 주시면 항상 하는 말이 뭐든 만들어 보세요라고 좀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이렇게 가볍게 뭔가 이렇게 간단한 게임이 됐건 뭐가 됐건 뭔가를 이렇게 좀 만들어 봐야지라고 목표를 세우고, 그건 최대한 간단해야겠죠. 그래서 뭔가 이걸로 돈 벌어야지 뭐 이런 생각하면 못 만들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걸 뭐 한번 만들어 봐야지 생각하고, 그걸 만들면서 이제 어떡하지? 뭐 이런 거. 혹은 뭐 이게 교재 같은 거에서도 뭔가 뭐 며칠 뭐 쉽게 따라하기 뭐 이런 거 해갖고 막 그냥 따라해보면서 계속 뭔가 만들어 보는 식이 처음에는 아마 가장 그 학습 능률이 높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터미널을 띄우면 저는 지금 노드라는 게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해갖고 뭔가 이렇게 버전이 얼마지? 하면 이제 노드라는 게 버전이 10.1.0이라는 게 이제 설치가 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npm도 이게 되던가? 아, 네. 그래서 이제 노드라는 거 설치됐고 npm이라는 건데 이거 한 방에 설치가 되는데 npm이라는 도 설치가 돼갖고 이렇게 5.7.1 버전에 이제 npm이 설치가 돼 있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되면 뭔가 노드의 어떤 실행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구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드.js 이거 뭐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노드.js는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클라이언트 사이드, 브라우저에서만 실행되던 자바스크립트를 서버에서도 실행될 수 있게 해준 거. 근데 서버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닌 게, 예전에 제가 서버와 클라이언트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예요. 결국은 컴퓨터에다 서버 소프트웨어를 깔면 서버가 되는 거고,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깔면 클라이언트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컴퓨터거든요. 그러니까 노드를 이런저런 컴퓨터에서도 실행할 수 있게. 그러니까 처음엔 브라우저라는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실행되는 아주 이렇게 좀 범위가 좁은 애였다면, 이제는 컴퓨터에서 그냥 실행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제 컴퓨터에서 이게 좀 노드라는 게 실행이 되는 거고, 이렇게 노드 명령어 딱 입력을 하고 났더니 이렇게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게 나왔죠. 그래갖고 뭐 예를 들어 뭐 VRA는 뭐 10 뭐 이렇게 이제 변수를 이렇게 넣고, 이게 지금 프로그래밍 코드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콘솔 좀 로그, 이게 지금 자바스크립트에서 뭔가 이렇게 그 콘솔에다 프린트하는 명령어인데, 이 지금 제 컴퓨터에서도 이렇게 하면 실행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B는 20이라고 하고요. A 플러스 20을 B를 이렇게 해보면 30이 뜨고요. 뭐 이렇게 지금 자바스크립트 구문으로 이렇게 이제 뭔가 명령어를 넣을 수 이게 지금 제 컴퓨터인데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함수도 막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함수라는 것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여기서 뭐 이렇게 헬로 월드라는 걸 찍는 함수를 만들었다 라고 하면,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하면 헬로 월드가 이렇게 찍히는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요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드라는 거 해갖고 여기 그냥 요 터미널에서 이 줄 단위로 막 이렇게 이제 뭔가 프로그램을 제가 작성을 했잖아요. 요게 지금 여기서 보면 뭐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기는 한데 REPL 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어마다 이런 또 환경들을 제공해주는 애들이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고 한데, 이렇게 이제 읽어서 뭔가 그 내부에서 해석을 시켜갖고 화면에 출력시키고 그걸 계속 반복시킨다. 뭐 이런 REPL 환경이라고 이제 말하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노드만 실행했을 때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이렇게 .js 파일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전에 그냥 노드만 실행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파일을 뭔가 만들어서 xx.js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을 하면 이제 이 js.js 안엔 자바스크립트로 뭔가 작성된 어떤 프로그램인 거고요. 그거를 실행시켜 주죠. 자, 그래서 요 xxs.js 안에서 뭔가 이렇게 서버 실행하고 어쩌고 해갖고 HTML 만들어내갖고 뭐 하는 뭐 그런 거를 만약에 여기다 넣었다면 그게 이제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노드.js는 뭔가 지금 이제 뭐 웹서버 웹 개발 쪽으로 뭔가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고는 있지만, 사실 웹 개발뿐만 아니라 뭐 되게 다양한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컴퓨터에서 뭐 그냥 실행되는 거니까.
마치 자바 같은 느낌하고 또 살짝 그 비슷한 어떤 느낌도 좀 있는데, 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인가?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뭔가 코딩하는 걸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나다 윤호님, 예제 따라하기부터 좀 해보고 뭐라도 하나 만들어보는 식으로 해봐야겠네요. 예, 저는 그런 방향으로 추천을 해드려요. 이게 사실 원리부터 막 학습을 쫙 한 다음에 뭔가 이렇게 하는 게 그 전공법인 것 같고 막 한데, 이게 그렇게 공부하면서 뭔가 지루함이나 이런 걸 이겨내기가 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눈으로 뭐가 보이고 막 그래야, 아,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게 좀 이렇게 재미도 느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어가야 실제로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약간 비효율적일 수 있어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자, C3님, 전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건 줄 알았네요. 진짜 신기하네요. 네. 코드님, 표현 방법이 동일합니다. 네. 네.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서버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동일한 거죠.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작성을 하니까 네, 문법이 동일한 거죠. 자, 원리와 이론으로만 하다 보니 쉽게 지치더라고요. 네. 지치면 뭐 아무리 그게 실제로 뭐 이게 뭐 효과가 실제로 측정되는 어떤 뭔가 뭐랄까 효율성 뭐 효율성 측면에서 그 전공 원리부터 딱 파고드는 게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효율적이라도 하기 싫으면 뭐 못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 재미가 있어야 되겠죠. 네, 키보드를 비싼 걸 쓰면 개발 능력이 올라갑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코드를 좀 짜볼게요. 이제 노드를 가지고. 제 컴퓨터에는 노드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냐? 제가 지금 또 시간 좀 아끼려고 이렇게 미리 좀 짜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EX1이라는 거 안에 파일 두 개가 있어요. 우리 보면 이거는 진짜 노드만 컴퓨터에 깔려 있다면 저는 여기에 지금 EX1이라는 폴더 안에 파일 두 개 있는 거 이외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라이브러리 깔겠다고 따로 뭐 어디 저장해 놓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진짜 딱 파일 두 개만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 index.js라는 애가 이제 노드로 실행을 해줄 애인데 여기에 지금 자바스크립트로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짠 거죠. 근데 이제 간단한 제가 웹서버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데 만들어 본 건데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HTTP라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요. FS라는 놈도 불러오고 뭔가 이렇게 라이브러리들을 불러오는데 제가 지금 라이브러리 따로 설치는 안 했다고 했지만 노드 깔 때 기본적으로 이 지금 글로벌 영역에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들은 거기 이미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작성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고 한 거는 이제 또 뭐 더 갖고 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간단하게만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HTTP로 해갖고 이제 서버를 만들어갖고 결국은 뭐 이렇게 이 지금 문법 다 설명 제가 못해요. 그냥 요렇게 한다 이렇게 대충 감만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HTTP라는 라이브러리에서 create 서버를 생성했다는 거죠. 그 서버를 생성해갖고 listen 하면 이제 8081 요 8081번 포트에서 대기해.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이거를 노드로 실행을 시키면 제 컴퓨터 로컬에서 서버가 하나 떠요. 그리고 8081번으로 뭔가 기다려요. 좀 이따 제가 요거는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제 뭔가 요청이 들어오면 여기가 실행이 돼요. 요 안에가. 그래갖고 이제 안에가 실행이 돼서 뭔가 이렇게 뭐 작성 패스 뭐 이렇게 경로가 어쩌고저쩌고 됐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index.html로 이렇게 패스는 하고 뭐 해갖고 이제 해라 라고 해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리드 파일 이 FS가 파일 시스템의 약자인데 지금 뭔가 여기에 저장된 어떤 문서 중에 index.html 문서 지금 이거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 갖고 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를 읽어 갖고 와갖고 리스판스 응답에다가 write 여기죠. 써줘 이거예요. 그래서 index.html도 여기 지금 있죠. 여기 간단하게 지금 HTML 문서 이렇게 좀 이제 텍스트로 작성해 놓은 건데 요거를 여기다 리스판스에다가 써줘라고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저거 위치가 어디냐면 네, EX1 제가 지금 지금 EX1이었죠 폴더 이름이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인덱스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노드 해갖고 index.js를 제가 이렇게 아까 전에 노드만 실행했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REPL 환경으로 들어갔죠. index.js라고 이렇게 딱 실행을 해주면 여기 지금 서버 running at
127.0.0.1에 8081. 이거 지금 이렇게 딱 실행 중이다 서버가 이렇게 됐죠. 여기 보면은 뭔가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콘솔.로그 해갖고 요걸 찍어주세요 라고 했던 요게 지금 프린트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요 지금 요거를 카피에다가 자, 내려보시고요. 지금 브라우저에서 새 창을 하나 띄워가지고요. 이렇게 주소창에다 이렇게 입력을 한 거죠. 이렇게 입력을 해보니까 어때요? 헬로 월드 딱 나왔죠. 127.0 그리고 127.0.0.1이라는 게 로컬 호스트라고 이제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어디 먼데 가지 말고 다른 IP 찾지 마시고 내 컴퓨터에서 찾으세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지금 떴죠. 그래갖고 여기서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하셔갖고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해보시면 자 결국 브라우저가 받은 거는 얘예요. 얘를 해석해서 이렇게 화면에 보여준 게 요 이제 헬로 월드라는 글자를 화면에 찍어라라고 해갖고 이제 보여준 거죠. 자 여기 지금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 얘는 지금 이제 헤드 태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이제 얘인데요. 여기 보면 요 윗부분에 지금 브라우저 요 제목 방금 제목부분 샘플 페이지라고 보시죠. 요게 지금 타이틀 부분에 써 있는 애고 요게 지금 바디 부분에 찍은 요거죠. 그래서 결국 얘를 받은 거예요. 보시면 이제 예, 제 컴퓨터에서 띄웠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가 인터넷 연결된 게 완전 퍼블릭으로 공개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제 IP를 누군가 아신다면 누군가가 그 IP.80 콜론 8081 해갖고 주소창에다 입력한 다음에 하면 저한테서 이렇게 문서를 받아 가시겠죠. 제 컴퓨터는 지금 서버가 돼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index.js 얘는 결국은 뭐냐면 자바스크립트인데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된 문서인데 서버 사이드에서 실행된 애인 거예요. 제 컴퓨터가 지금 서버니까. 그리고 index.html 요게 지금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준 애인데 여기에 예를 들면 이렇게 자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로 이렇게 뭔가 내용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뭔가 뭐 펑션 해가지고 무슨 뭐 테스트 펑크 해갖고 뭐 alert hello world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짰다. 이거 지금 여기도 지금 자바스크립트거든요. 근데 얘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결국 이 HTML 문서가 그 브라우저로 전달이 될 거고요. 거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이제 해석하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예를 들어 헬로 월드 뭐 옆에다가 버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얼럿 헬로 뭐 이런 거를 하나 이렇게 하는 거죠. 버튼을 만들어서 이 버튼이 눌리면 뭔가를 실행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코드를 짜보는 거죠. 이 상태에서 자, 요거를 이제 다시 실행하고 이 상태에서 여기를 다시 이제 리로드를 해보면 자 여기 버튼이 하나 생겼죠. 그리고 얘를 누르면 얼럿 떴어요. 그죠?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코딩을 좀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 테스트 펑크 말고 뭔가 이제 조금 더 다이내믹한 거 자바스크립트가 왜 필요한지를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좀 더 다이내믹한 거를 좀 체인지 컬러라고 해갖고 제가 이제 뭔가 버튼을 누르면 뭔가 이렇게 이 헬로 월드라는 글자의 색깔이 막 바뀌는 그런 코드를 한번 짜볼게요. 체인지 컬러 해가지고 여기서 뭔가 이제 이렇게 바뀌면 되는데 요때 이제 바뀌어야 되는 애가 요 헬로 월드라는 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떤 이런 태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요 태그에다가 이제 아이디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제가 뭔가 바꾸고자 한다면 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요 헬로 텍스트라는 애가 이제 아이디가 생겼고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체인지 컬러가 이렇게 실행이 되면 네, 이렇게 뭔가 그 영역 헬로 월드라는 애가 돼 있는 영역을 찾아서 여기에 무슨 뭐 어떻게 하더라? 스타일의 컬러가 레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버튼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체인지 컬러라는 하고 호출이 되면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좀 서버를 아마 안 띄우면 되던가. 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리로드를 딱 해보면 이제 버튼 하나 또 생겼죠? 이거 눌러볼까요? 아까 얼러텔로는 뭐 존재하고요. 체인지 컬러 딱 누르니까 바뀌었죠. 지금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요거를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해보면 컬러가 막 계속 바뀌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기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컬러를 뭐 바꾸고 싶은 컬러를 뭔가 이렇게 여러 개 두는 거죠. 뭔가 이렇게 이 레드, 옐로우, 그린, 블랙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바뀌게 해보고 싶다. 계속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그래서 컬러들이 이렇게 바뀔 컬러들이 이렇게 있다 그런 거고 요게 이제 0번 배열이라는 놈인데 우리 또 자료 구조 뭐 이런 거 할 때 배열 얘기했었죠. 이것도 지난 방송 때 다 있습니다. 제 지난 방송 보시면은 뭐 지금 많이 해놨어요. 지금 20번쯤 하면서 많이 해놨는데 또 이런 거 자료 구조 쪽 들어가면 뭐 배열이 뭐고 어쩌고 다 있습니다. 자,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인 거예요. 컬러스에서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컬러 인덱스라는 게 처음에는 0번째로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딱 체인지 컬러 하면 여기서 그냥 레드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컬러스에서 컬러 인덱스 있는 걸 이걸 찾아서 해주세요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게 되든가? 오랜만에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잠시만요. 이 사무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임이 없으면 불이 꺼져요. 쓸데없이 똑똑해갖고. 자, 그리고 이제 0번째 썼으면은 그 다음에 또 호출받으면은 요게 이제 그 다음 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는데 요게 이제 0번째 다음에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고 그 다음에는 네 번째가 아니라 다시 0번째로 와야 되죠. 그래갖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갖고 나눗셈 해가지고 4개, 4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몇 개가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플러스 점 렌스 하면은 이제 이게 1을 4로 나누면 뭐 이게 좀 나머지라는 의미예요. 4로 나눈 나머지가 1, 2면 4로 나눈 나머지가 2 뭐 이런 거. 4를 4로 나눈 나머지는 0 뭐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죠. 쟤도 될려나 이거 안 해봤는데 쟤도 돼야 될 텐데요. 자꾸 이제 요거를 다시 이제 서버를 다시 실행을 시켜주고 페이지를 리로드 해보면 까만색으로 시작을 해갖고 체인지 컬러를 딱 누르면 빨간색. 그렇죠. 또 누르면 됐어요. 지금 그린이 됐고 까만색이 됐다가 다시 빨간색이 됐다가 옐로우가 왜 안 될까요?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 옐로우 다시 네. 해가지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체인지 컬러 누릅니다. 자, 빨간색, 노란색, 녹색, 검은색, 빨간색 계속 바뀌죠. 버튼 누르면 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만 보여서 되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런 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걸로 시작을 해갖고 어떤 거는 막 큰 영역이 막 애니메이션이 되기도 하고 색깔이 바뀌기도 하고 글자들이 바뀌기도 하고 막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지금 지금 채팅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네. 붉은 사과 한님님. 네, 혹시 저 코린인데 파이썬 방송은 하실 계획 있나요? 코린? 잘 무슨지 모르겠는데. 파이썬도 그 지금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나 자바나 PHP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간만 잡으실 정도로 이게 1회 방송은 할 예정입니다.